자, 봅시다. 우리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 시작이죠. 삼각함수 시작할 때 할 게 조금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선생님이 삼각함수 설명하기 전에 삼각함수에서 사용되는 각을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삼각함수 하기 전에 뭘 설명할 거냐면 우리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늘이 됐든 다음 시간이 됐든 해드릴 거니까 잘 복습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각비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요 호도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경우에 그쵸? 삼각함수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성도 있고 반복성, 대칭성, 뭐 그러니까 무슨성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함수라서 시험 문제를 포괄적으로 내기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작업에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요 삼각함수가 안 되면 이과로 갈 학생들은 삼각함수 못 합니다. 뒤에 이과 삼각함수는 못 해요. 왜냐면 이과 삼각함수는 공통으로 나오는 삼각함수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삼각함수를 이해하더라도 앞에 걸 모르면 못 푼다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그쵸? 여러분들 아는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내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각함수는 잘못 접근하면 문제를 뱅글뱅글 도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숲속에서 이렇게 길을 표시하면서 갔는데 걔 돌아왔는데 내가 표시한 게 또 보이면 어때요? 걔 그지 같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떠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시작했던 문제가 나와. 삼각함수를 잘못 풀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지수도 되게 방대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넘어서서 공부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또 반대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삼각함수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고2니까 알겠지만 선생님 정말 얘기할 건데 중간고사쯤 가잖아요. 그럼 수학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버티기만 해도 한 상위 30%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삼각함수가 왜 어렵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줄 테니까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봐. 자,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고등학교 때 다 무슨 짓을 해요? 좌표평면으로 올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좌표평면으로 올라갔던 게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도형 중에 직선이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올렸고, 뭐 사각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원 올라갔고, 그죠? 그렇게 해서 불편했었잖아요. 그럼 고2 때는 뭐가 올라갑니까? 라고 올라간다면, 크게 테마는 뭐냐면, 각의, 이동입니다. 각의 이동. 각의 이동이라기보다는 각을 좌표평면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각을 좌표평면으로 이동시켰다 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각이라는 건 한 기준을 놓고 그 두 반직선이 벌어지는 정도를 말하잖아. 그러면 뭐가 기준선이 되겠어요? 어디가 중심이 되겠어? 당연히 원점이겠죠. 그러니까 각의 이동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 X축과 Y축을 놓고 봤을 때 뭐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각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걸 기준선이라고 하지 않고 시작하는 선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기준이 되는 선 시초선입니다. 명칭이 뭐 되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저 선을 기준으로 각을 벌어지게 만들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움직이면서 각을 만드는 애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초선과 동경이 차이를 두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거를 우리는 이제 각이라고 할 거고 대표적인 문자로는 뭘 쓸 거야? 세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을 대표하는 문자 세타. 원래는 이게 혀가 안 보여서 그런데 세타입니다. 세타 발음이. 노홍철 발음하시면 돼요. 세타. 그죠? 노홍철 씨 그런 거 있잖아요. 3시 33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세타라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뭐라고 할 거야? 세타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세타. 세타.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정상적인 각, 이걸 뭐 편각이라고도 했었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각이라고 할 겁니다. 시초선과 동경.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좌표 평면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요 세타가 예를 들어서 한 60도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야, 요 동경을 만들어 와 했는데 한 학생은 정말 한 번만 움직여서 요 각을 만들었지만 어떤 애는 약간 좀 이상한 성격이 있어서 얘를 막 돌린 거야.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한 5바퀴를 돌려서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그쵸? 그래도 위치는 동일하죠. 그럼 얘는 5바퀴를 돌면서 360도를 몇 번이나 곱했어? 360도를 5바퀴나 돌린 다음에 60도를 더 움직였어. 그거랑 60도랑 같냐 이거지.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갑론을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각의 크기를 눈여겨본다기보다는 뭐야?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만 가지고 볼 거니까 360도를 5바퀴 돌리고 60도 움직인 위치나 그냥 60도만 간 위치나 어떻다? 동일하더라. 보이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같은 각으로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야, 그럼 60도에서 360도를 더한 거, 360도를 더한 거 관계없이 그냥 60도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각이라는 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각을 표기할 때 여기에 이제 뭐 일반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 특정 값에다가 플러스 360도 n을 한번 곱해 주시고요. n은 정수가 됩니다. 알겠어?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책은 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놓습니다. 그래 놓고서 n은 뭐야? 0, 1, 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걸 좀 잘 체크할 필요도 있긴 해요.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360도 플러스 60도 플러스 360도 n, 그래서 뭐야? n은 정수라고 쓸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도 허용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잘 봐. 60도만큼 갔다가 거꾸로 한 바퀴 돌았어. 그것도 어때? 똑같은 위치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각에도 어떤 것이 생겨요? 방향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X축을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 시계 반대 방향 하지 말고. 1, 2, 3, 4분면 순서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 각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이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우스워? 아니죠? 플러스 방향, 정상적인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음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30도랑 뭐랑 같은 거예요? 그럼 360도를 딱 더하면 330도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0도 아래로 마이너스 30도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330도 오더라도 된다. 그럼 이걸 최종적인 결론으로 뭐라고 설명드리면 되냐면 어떤 각이든 간에 이제 360도를 막 더하고 막 빼도 상관없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어디에서? 삼각함수에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요.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최종적인 점검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된다면 뭐라고요? 세타에다가 플러스 360도 n을 하도 무방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 동경과 사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별 얘기는 아닌 게 90도이면 0도에서부터 90도면 딱 뭐예요? Y축 윗방향이죠. 90도가. 그러니까 얘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1사분면.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건 뭐야? 0에서부터 세타가 90도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뭐 했을 때? 360도를 막 더하고 막 뺐을 때 그 값이 0과 90도 사이를 맞출 수 있다면 1사분면에 각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럼 2사분면의 각은 뭐예요? 90도에서 180도. 맞아? 360도 막 더하고 막 빼고.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각은 180도에서 270도. 4사분면 270도, 360도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별 얘기는 아니었어. 자,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534번을 한번 볼 건데,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번 시험을 볼 때 요거를 암기하시는 게 좀 좋아요. 360도를 뭐 1배라고 하긴 좀 그렇죠. 360도 1배? 1배 안 좋은 뜻이잖아요. 1배. 그 1배 말고 곱하기 1, 1배, 그죠? 2배 하면 720도가 되죠. 맞습니까? 3배 하면 1080도가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1080도를 더하고 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뭐 진짜로 좀 여유 있어요. 선생님 저는 머리 용량이 괜찮아요. 이러면은 1440도까지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 1080 정도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제 3, 4분면에 있으니까 우리는 몇 도를 맞출 거예요? 180도에서 270도를 맞추면 돼. 그죠? 360도를 막 더하고 막 빼서. 그럼 요거 360도 딱 빼니까 얼마입니까? 60도죠. 얘 1사분면에 있는 각이 아니야. 그지? 60도니까. 그 다음에 870도는요? 720도를 빼시면 됩니다. 720도를 뺄 거예요. 720 빼니까 얼마예요? 150도.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1440도 빼면 되죠. 1440도 빼니까 얼마? 120도. 맞습니까? 여기 이제 반대로 더할 겁니다. 그죠? 얼마? 720도를 더했더니 얼마 돼요? 마이너스 30이죠. 360 한 번 더 더할게요. 360 더하면 330도죠. 이거 뭐야? 4, 4분면의 각이네?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1440도, 뭐 1080도 더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40도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70도가 되고 다시 360도를 한 번 더 더할 겁니다. 360도 더하면 얼마? 190도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예요? 3, 4분면에 있는 각이 완성이 되네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360도를 막 더하고 막 빼서 그 4분면 각이 들어올 수 있게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게 될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뭐 사인, 코사인도 보면 주기가 거의 360도를 주기로 해요. 그러니까 잘 함수로 넘어가거나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주기를 넘어가는 각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뭐 마이너스 1610도 이런 미친 각은, 이런 미친 각, 듣도 보도 못한 각은 딱 요 앞 소단원에서밖에 안 나와. 일반각과 호도법에서만 나오긴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 1440도까지는 굳이 강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 번 빼보고 여러 번 더하면 되니까. 이 굳이 이런 한 문제를 위해서 선생님 저는요 3600도까지 다 암기가 됐습니다. 이런 미친 애가 나올까봐.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력에 비해 대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 3개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 그쵸? 가이드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 3개만 좀 눈여겨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이런 미친 각이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지도 않을 거고.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답은 537번 봅시다. 자, 볼게요. 알파가 2, 4분면의 각이래요. 그죠? 알파가 2, 4분면의 각일 때 각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말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봐. 537번 잘 봐. 자, 요런 거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뭐 그림 안 그리고 저는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 그리셔도 되겠지만, 잘 보세요. 자, 일단 2, 4분면의 각이래. 그러니까 알파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그래서 2, 4분면의 각인데 시초선으로부터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간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그냥 여기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알파라는 각은 사실은 90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가끔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어서 90도는 선생님 2, 4분면의 각이에요? 3, 4분면의 각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Y축 위에 있는 각이에요. 그냥 4분면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180도까지죠. 그런데 잘 봐. 여기에 360도가 몇 번 더해졌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반각으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뭐라는 거야? 3분의 알파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3분의 알파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별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니까 90도를 3분의 하시면 30도 맞니? 플러스 120도n에서부터 3분의 알파는 여기 뭡니까? 60도 플러스 120도n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할 겁니다. 잘 봐. 자, 첫 번째. n이 만약에 0이야. 얘는 한 바퀴 안 돈 각이야. 그러면 00 대입하니까 3분의 알파는 30에서 60도 사이에 나오죠. 자, 30도는 90도를 정확하게 3등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도부터 60도라는 건 얘가 30도고 여기가 60도라면 요 사이에서 알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 두 번째, n이 만약에 1이라면 150도. 그죠? 그러니까 120도만큼을 더 가요. 어디가? 요 앞선이 150도만큼, 120도. 뒤에도 얼만큼? 120도만큼 움직여. 그러니까 왜냐면 한 바퀴의 3분의 1이 딱 얼마야? 120도라서.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2, 4분면에서 만들어진 각이라면 한 바퀴도 안 돌고 만들어진 각보다는 120도만큼을 더 움직인다는 거죠. 3알파가. 3분의 알파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50도에서 180도까지니까 3등분 딱 했을 때 어디야? 여기입니다. 그죠? 자, 써줄까? 90도, 120도, 150도, 180도.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3이라면, 아니죠, 2라면, 두 바퀴를 돌고 만들어진 각인 거죠. 그죠? 두 바퀴를 돌고 만들어진 각이기 때문에 120도, 120도 두 번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면 30도에 240도 더하면 270도, 여기가 270도란 말이야. 근데 30도에 60도에 240도면 300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만들었을 때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300도, 여기가 330도. 360도가 다시 0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4바퀴가 됐다면 여기서 또 120도만큼 움직인다면 이렇게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도 안 돌았다면 여기, 또 반대로 몇 바퀴 돌았다면 3바퀴였다면 여기, 6바퀴였다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는 막 몇 바퀴를 굴려서 문제를 내주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알파가 나타날 수 있는 4분면 지금 보니까 어디?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이죠.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잡은 제 3, 4분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40번입니다.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0분법이라는 게 한 바퀴를 360도로 봤을 때를 60분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60분법만 써왔죠. 근데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새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한테 호도법을 쓸 건데, 호도법. 그래서 호도하지 마. 날 호도하지 마. 뭐 그런 호가 아니고요. 미안해. 저 미간을 이렇게 접네. 미간에 힘 푸세요. 잘 봐.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호의 길이로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호의 길이로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 자, 이게 뭐냐면 별 얘기는 아닌데 그냥 쉽게 쓸게요.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를 재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방법은 뭐 실을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실을 재겠죠. 그 다음에 요 실을 가지고 여기 호에 딱 감아가지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딱 똑같아지는 순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순간, 이게 R이 되는 순간 있죠. 이때 이 각을 1호도라고 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와 같아지는 순간을 1호도라고 해요. 영어로는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라디안, 이걸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하면 됩니다. 라디안은 그냥 각의 그 크기를 생략해서 그냥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법 큰 각이 나와요. 58도였나? 58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졸라 큰 각이에요. 1도랑 완전 달라. 1도는 어때? 그러니까 내가 피자를 나눠줄 건데, 여러분들한테 피자를 나눠주는데, 피자를 1도만큼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면서 나가겠지, 그지? 미친 새끼 이러면서. 그지? 저거 자르기도 힘들었겠네? 이러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각도를 1만큼 주면 어때요? 제법 먹을만 한 거죠. 58도 정도 되는 각을 피자로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1도는, 1도는 진짜 그냥 실 같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제법 큰 각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1이라고 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각을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요 180도 안에 R이 몇 번 들어가더라? 라고 했어요. 몇 번 들어가더라? 3.141592 땡땡땡땡땡 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둘레가 지름에 3.14 100인데 반은 반 지름에 3.14 100겠죠. 대충.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180도를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면 파이라고 씁니다. 이걸 왜 파이라고 쓰냐면 파이가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가 딱 저 각이라서 그래요. 알겠죠? 원주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숫자잖아. 3.1415 이거 하는 숫자잖아. 그 숫자에 맞는 숫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쓴 거야. 동의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파이를 180도라고 부르기로 할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각도가 있죠. 360도가 뭡니까? 2파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했죠? 90도가 뭡니까? 2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45도가 뭐야? 4분의 파이. 4 맞습니까? 60도가 3분의 파이. 63 빌딩, 그죠? 63 빌딩, 그죠? 30도는 6분의 파이. 암기. 알겠죠? 별 얘기 아니죠? 파이가 뭐라고요? 그런데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애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요거를 좀 쓰셔야 돼요. 그러면 1도가 뭐니? 그렇죠. 180분의 파이예요. 자, 헷갈릴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단위는 항상 얘기하지만 곱하기입니다. 사실 뭐냐면 360도라는 게 뭐야? 360 곱하기 1도가 360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단위는 항상 곱하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터를 면적으로 계산할 때 뭐야? 미터를 2번 곱하니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180 나누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360도를 그러니까 360도를 1도로 나누면 이 도도가 약분이 돼요. 36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도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도를 안 써서 감점되거나 도를 안 써도 되는데 써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도도 나오면 어때요? 약분하셔야 돼요. 약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좋아요. 지우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50도가 8분의 3파이랍니다. 8분의 3파이죠. 그러면 야, 45도가 뭐였어? 4분의 파이였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면 50도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쵸? 이 새끼, 나쁜 새끼, 그죠? 자, 그럼 150도는요, 30도에 5번 곱한 거죠. 6분의 파이가 30도라고 했는데 5배 하니까 150도 나오는 거 맞죠? 자, 165도 같은 이상한 각? 자,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요때 힌트는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6분의 파이가 30도였죠. 절반이 15도야. 그죠? 15 곱하기 11은 15, 15 하니까 얼마? 15, 15. 165도? 맞죠? 나이를 먹으니까 막 아재 개그가 용솟음 치는데 참느라 좀 힘들어요. 그게 약간 그 전염병 같은 건가 봐. 그 말장난으로 치는 아재 개그가 나이 먹으니까 나도 20, 30대 때는 그런 개그 치면 왜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막 올라와. 이 유전적인 것 같아. 그치? 어쩔 수 없나 봐. 너네도 그럴걸요? 참아야 돼. 아재 개그의 본능을 다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참고 있는 건데, 아무튼 봅시다. 3분의 파이가 60도죠. 2배 하니까 120도. 아니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4분의 7 파이니까 4분의 7은 얼마? 사실은 4분의 파이는 45도죠. 요럴 때는 근데 45도에다가 7을 곱한다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얘가 사실 2파이에 가깝죠. 2파이가 기억해두는 것도 좋아요. 4분의 8파이에 3분의 6파이고요. 6분의 12파입니다. 그죠? 많이 쓰게 될 거라서. 그럼 4분의 8파이니까 4분의 파이만큼만 빼주시면 되니까 45도 더하면 360도 나옵니까? 맞네요, 이것도. 그죠? 꼭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아까 어떤 애도 봤냐면 내가 1도가 180분의 파이라고 알려줬더만 315도를 어떻게 고쳐? 315 곱하기 180분의 파이로 고쳐서 푸는 애들도 있었어. 그죠? 아름답죠? 뭐 이렇게 풀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그죠? 근데 뭐라고 할 거야. 씨. 하지 마. 제일 진짜 못 찾겠어. 나. 그죠? 아무튼 맞아.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나왔을 때나 하는 거지 뭐. 그죠? 이런 귀찮은 문제들. 맞아요? 자, 갑니다.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파이는 156 곱하기 4분의 5도 이렇게 고쳐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4, 3, 12, 4, 9, 36 맞습니까? 5, 9, 45, 5, 3, 15, 195도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말도 안 돼.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도 되고, 사실 이렇게 각을 찾는 문제가 나와봐야 한 문제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건 난 이거 진짜 많이 풀어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문제마다 좀 이런 방법이 좋네 저런 방법이 좋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너네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드린 거 뭐야? 파이가 180도인 거, 6분의 파이가 30도인 거, 3분의 파이가 60도인 거, 4분의 파이가 45도인 거, 그 범주에서만 갖고 놀 수 있으면 돼요. 이런 어려운 것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문제니까. 알겠죠? 그것 때문에 뭐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입니까? 3개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좋아요. 이제 요것도 사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하고 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543번 보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관계가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세타와 n세타로 나옵니다. 6세타, 7세타, 8세타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타를 일반각에서 본다면 0에서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6세타는 6파이니까 몇 바퀴까지 돌아갈 수 있어? 많이 돌면 3바퀴까지 돕니다. 3바퀴까지 돌아요. 그죠? 3바퀴까지 도는 거죠. 6파이. 그지?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세타와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 경우를 총 6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암기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통하셔야 암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외워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은 이제 요거를 하도 많이 설명하고 완전히 이해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봐. 그래서 첫 번째, 세타와 n세타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야? 잘 봐. 여기 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세타를 나타내는 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근데 n세타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치한대. 그죠? 그러면 n세타에서 세타만큼만 거꾸로 가면 딱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합니까?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아볼라? 몰라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죠. n세타에서 뭘 빼?
세타를 뺀 만큼이 딱 뭐랑 일치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몇 바퀴를 오르니까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k라고 합시다. k라고. k 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360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나온다. 지금 이해되시죠?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치한다기보다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한 직선 위에 있고 반대가 방향인 경우가 있어요. 한 직선에서 반대가 방향이래. 그 얘기는 뭐야? 한 직선 위에 동경이 존재하지만 방향이 반대다. 이 얘기는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여기 있었는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k 세타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몇 바퀴를 돌았을지 모르는 k 세타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세타만큼 거꾸로 가면 뭐랑 똑같아져? 18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죠.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좀 생각한다면 k 세타에서 세타만큼 뺀 게 18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니까 180도 플러스 360도 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쓸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부터 보자. y축 대칭을 한답니다. 자, y축 대칭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아까랑 똑같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k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y축 대칭으로 나타난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 왜냐면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대칭으로 같죠?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더해줘야 되는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세타와 k 세타와 세타를 더한 것이 180도 플러스 360도 n 이렇게 나타나져요. 자, 다시 여기서 저 방향으로 세타만큼 저 방향으로 더한 거지. 이렇게 오면 뺀 거야. 이렇게 가면 뺀 거고 이렇게 가면 더하는 겁니다. 그죠? 다 얘기 봐봐. 다 이렇게 갔죠. 뺐죠. 여기서도 이렇게 갔으니까 뺐죠. 그죠? 지금 이렇게 가니까 더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더하는 거죠. 됐어? 아씨, 그죠?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봐. x축 대칭이죠. x축. x축 대칭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여기 있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k 세타를 나타내는 얘가 x축을 대칭해서 나왔다? 그럼 반대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더하면 뭐랑 일치해져?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k 세타 플러스 세타가 빨간색으로 쓰세요. 360도 n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플러스 빼기 그러니까 빼기 플러스 외우지 말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아. 그 다음에 요즘에는 책에 여기까지 나와요. 5번 보면 세타가 y는 x 대칭일 때 y는 x 대칭 나옵니다. y는 x 대칭.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죠? 자, 요때는 세타 y는 x 대칭 하면 요렇게 나와요. n 세타, k 세타가. 그쵸? 잘 봐. 요만큼이 세타니까 여기가 대칭이라서 이렇게 갑니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죠.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랑 일치해져? k 세타 플러스 세타가 9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근처에 있는 K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나왔어요. 개 많이 틀렸었습니다. 이거. 졸라 많이 틀렸어요. 진짜. 와,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거 그게 내가 설명은 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거 6개 다 외우기보다는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봐. 요렇게 쓸 거야 세타를. 그냥 애들이 이걸 어려워해서 마이너스 세트 대칭 요렇게 나옵니다. 얘가 요렇게 돌아서 간 거니까. 그죠? 아이씨 미쳤나봐. 여기에 나오면 안 되죠. 여기에 나와야죠. 그죠? 이렇게 대칭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나왔어. 요 세타만큼 이렇게 가냐. 얘 더하기야 빼기야? 더하기죠. 빼기 아니죠. 더하기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K 세타 플러스 세타가 뭐 27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자, 봐. 그래서 일치할 때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고, 그죠? 반대 방향일 때는 어때요?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빼기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축 대칭일 때 어때요? 정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더하기죠. Y축 대칭일 때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일 때도 어때? 더하기.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일 때도 더하기였죠. 그러니까 암기라기보다는 결국 얼만큼을 더해야, 그러니까 세타를 더하거나 뺐을 때 얘가 나타내는 각이 90도냐, 180도냐, 360도냐, 270도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대로 풀면 되겠죠? 세타와 6세타를 더했더니 7세타를 나타내는 얘가 7세타를 나타내는 거죠. 세타와 6세, 빼기네? 미안해요. 빼기. 그러니까 6세타를 나타내는 놈한테서 세타만큼을 뺐더니 360도 n을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5세타가 뭐가 돼? 360도 n이 되면서 세타가 뭐야? 7, 7, 5, 35? 72도 n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72도. 세타가 72도의 배수인 경우로 나타나요. 그런데 세타가 0도에서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n이 0이면 안 되죠. 그죠? 1이라면 세타가 만약에 72도, 그렇죠? 72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면 144도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3이면 180도를 넘어가죠? 안 되네. 따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72도, 144도. 됐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등장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야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뭐 추가하자면, 얘를 2파이 n으로 봐도 되죠? 그럼 얘가 뭐야? 5분의 2파이 n으로 봐도 되죠? 그럼 얘는 뭐야? 5분의 2파이, 얘는 5분의 4파이. 정리 넘어갈게요. 자, 547번 볼게요. 아까랑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랍니다. 자,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림만 살짝 그리시면 돼요. Y축 대칭이니까 세타. 그죠? 여기가 뭐야? 5세타.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요. Y축 대칭. 그럼 여기서 좀 덜 똑똑한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야, Y축 대칭이 항상 이렇게 나오냐? 바보야? 왜 저렇게 이렇게도 나오지? 이게 세타고 이게 5세타일 수도 있지 않니? 아니면 여기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니? 그지? 맞아? 그쵸? 아니, 그니까 뭐 여기는 진짜 똑똑한 애들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데, 이게 세타고 이게 K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뭐로 나타나냐면 파이 플러스 알파로 나타나져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하게 되면 5K니까
5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5파이. 5알파. 그죠? 그럼 알파가 요 각이 얼마냐면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라서 그쵸? 나타나는 사분면의 위치가 딱 그 위치일 수밖에 없게 나와요. 그래서 전혀 무관하니까 방향은 그죠? 방향은 전혀 무관하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요만큼 세타니까 더하기일까 빼기일까? 더하기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5세타에다가 세타만큼 더하니까 얼마? 180도 플러스 360도 n. 그죠? 맞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는 걸 원치 않네. 180도가 뭐죠? 파이 플러스 2파이 n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6세타가 얼마야? 파이로 묶을게요.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90도 사이니까 요 그림이 맞네. 그죠? 그림도. 자, 그러니까 0일 수 있나? 0이어도 상관은 없네요. 그죠? n이 0이어도 되잖아. 그쵸? n이 0이어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마이너스면 안 되겠네. 그죠? 따라서 1번이라고 보면 2번 n이 만약에 0이면 몇 도? 6분의 파이. n이 만약에 1이면 6분의 3파이. 그죠? n이 만약에 2면 6분의 5파이까지 돼요. 그런데 2분의 파이까지만 돼. 2분의 파이가 6분의 요거 안 되네. 되는 거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6분의 파이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막 몇 분의 몇 파이, 몇 분의 몇 파이 나왔을 때 어렵죠. 그냥 통분하십시오. 뭐 새로운 방법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통분만 열심히 하신다 그래도 눈으로 나중에 보일 테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이 풀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